반갑습니다. 동양 미래의 직각박사 석하소재학입니다. 지겹죠? 박수 한번 제대로 치기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칩시다. 좀 잠깐 얼굴 좀 손 좀 빡치게 앞으로 쫙 당겨, 깍지게 앞으로 쫙 당겨 손 쫙 당기시고, 자 뒤로 좀 어깨 좀 펴고, 자 하나, 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하고 저 한두 분 마지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네, 저는 유일하게 국제미래학회 동양미래예측학 파트를 맡고 있는 동양미래학 위원장입니다. 현재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은 동양예측으로 보는 대한민국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양미래예측 방법론 중에서 10년 주기 석하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 각 분야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미래예측학은 뭐냐? 우리 아다시피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 역학 같은 그 동양의 역학 중에서 신비적 요소와 미신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합리적인 어떤 예측 틀로 이렇게 정립시킨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거 보통 크게 보면 동양 미래예측학은 직관에 의한 예측 방법 점학, 혹은 또 관찰에 의한 예측 방법 상학, 관상 같은 걸 얘기하죠.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 명학,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규칙에 의한 예측 방법 명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동양 미래예측학 석하명리의 세부 예측 방법론이 바로 10년 주기 석하 리듬입니다. 이 석하 리듬은 뭐냐면은 인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삶 자체와 그리고 산업 각 분야의 이런 흐름들이 10년을 주기로 흥망성쇠 반복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10년 주기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10년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하 리듬은 바로 10년 주기와 이 사계절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이 10년 주기로 보면 봄 2년, 여름 3년, 가을 2년, 겨울 3년.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이고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름 빨간 글씨 된 여름 3년과 가을 2년 합해서 5년이 말하자면 소위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노력을 해도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인정을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남식 회장님도 같이 한번 찾아보니까 당신의 패턴이 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 겨울 3년과 봄 2년이 5년이 못 나간 슬럼프 시기입니다. 특히 이 3년, 겨울 3년은 정말 일이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안 돼. 갑자기 잘 나가다. 이런 시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봄은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아직 잘 나가지는 않지만 이런 흐름과 패턴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산업 각 분야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이제까지 IT, 우리나라 이끌었던 IT 분야의 석하 리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이게 10년 주기입니다. 2011년부터 빨간 글씨입니다. 2011년부터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2013년, 14년, 15년 아주 최고를 누립니다. 전성기를 누리죠. 그리고 올해가 16년입니다. 올해부터는 겨울로 접어든다. 이것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IT가 우리나라의 효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IT나 전기업종을 선도했던 삼성그룹의 몰락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죠. 이것이 IT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금융경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짤막하게 넘어갑니다. 금융경제 분야의 석하 리듬을 본다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여름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8년부터 기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제가 과연 2014년, 그럼 13년, 14년, 15년 지난 몇 년이 과연 전성기였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IMF 이후 저성장 시대에서 경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흐름이 10년 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60년 주기 같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전체가 60년 주기 흐름에서 겨울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큰 흐름들은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 지난 3년 한번 잘 보십시오. 힘들다 하지만 무역 수지부터 시작해서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했다고 할 정도까지 거의 경제 성장이 3.5%를 유지해 왔습니다. 3.5%가 뭐가 맞냐고요? 자, 저성장 시대에서 3.5%는 우리가 거의 선진국 대열을 가고 있는 시대 3.5%는 엄청난 겁니다. 2015년 메르스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3%대 성장을 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 몇 째 안 갑니다. 여러분 진짜 힘듭니까? 경기 힘들죠. 힘들다 하면 피부 경기 물어봅시다. 해외여행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까? 정말로?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봉급 받던 사람이 200, 300, 400 받다, 700을 받다, 500을 받습니다. 이 사람 행복할까요? 불만입니다. 우리는 최고치를 놓고 거기다 약간만 내려가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경기가 무지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불안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17년 우리 경기 잘 나갑니다. 이 반복 패턴은 이겁니다. 우리 98년도에 IMF 터졌죠.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또 터졌습니다. 이렇게 금융이 반복이 됩니다. 즉 우리 금융은 경제금융은 2010년 잘 나갑니다. 2017년 가을부터 문제가 생겨서 2018년, 19년, 20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제2의 IMF 우리 가장 긴장해야 할 거죠. 전체적인 산업 각 분야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건 16년부터 10년 주기를 딱 10년의 미래를 넣은 겁니다. 아까 전기, 전자, 방송 분야 IT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부터 다시 상승합니다. 여기는 이게 부동산 금융입니다. 금융, 땅 같은 것들이죠. 현재 가을입니다. 2016년까지는 작년도 부동산 그렇게 힘들었다 해도 부동산 경기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올해도 괜찮습니다. 2017년 여름까지는 그리고 2018년부터 그리고 2021년부터 다시 봄이 오고 2023년부터 열이 온다는 것. 즉 현재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금융 경제가 2023년부터 회복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속, 철강 금속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 철강 금속이 한동안 제 역할을 합니다. 해양수산, 배철수 소위 무지하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2017년, 18년, 19년 우리가 제2의 IMF를 맞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나름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 바로 해양수산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것이 금융경제, 현재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라고 합니다. 이 경제가 가장 힘든 시기 언제입니까? 2018년, 19년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있는 진짜 위기가 온다는 위기의 실체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가 인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반복을 합니다. 즉 지금의 위기는 이걸로 인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 우리가 한때 급성장하면서 상당히 부주화를 겪고 그런 체계가 굳어진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번 정리되면서 다시 새롭게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을 가질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보십시오. 당장 다가오는 위기는 슬기롭게 대비하고 2023년부터 오는 진짜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의 융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슬기롭게 대비해서 이 국군 융성기에 같이 웃고 행복하고 멋진 삶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